안녕하십니까. 파생한 송 대표입니다. 2025년도 3월 11일 화요일 현재 시간 오후 1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이죠? 저도 오늘 새벽까지 시장을 보느라고 조금 여유있게 영상을 좀 찍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큰 폭의 폭락을 맞았습니다. 지난 딥시크 때의 하락보다 지금의 하락이 질적이나 상황적이나 더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 대비해서 2.08포인트, 890포인트가 하락한 41,911포인트에서 하락 마감을 했고, 나스닥은 전장 대비해서 4%, 727포인트가 하락을 한 17,468포인트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S&P 500도 2.7%가량 조정을 받고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 낙폭이 컸던 이유는 일단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손도 못 대고 무너졌어요. 손도 못 대고 무너지면서 15%가 그냥 꽂혀서 급락으로 마감이 됐고, 이 테슬라가 무너지니까 다른 종목군들까지 그 전염병이 옮듯이 낙폭이 확산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체적으로 증시가 굉장히 약하게 끝이 났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경제 지표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떤 코멘트는 맞겠네요. 코멘트에 가까운 부분들인데, 지금 개장 전에 트럼프 행정부의 중요 인사들이 나와서 하시는 말씀들이 지금 시장의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경기가 악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인내해야 되고 잠깐 지나가는 과정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멘트 하나가 시장에서 지금 받아들일 때는 거의 핵폭탄 수준이라 굉장히 부담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좋은 분위기에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하면 해당 정도의 내용이면 가볍게 소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러한 사이클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매물 소화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그러한 멘트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증시 압박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제 미국 정부 측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지금 시장이 좀 약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속 빌미를 깔아주다 보니까 시장에 매수세가 없이 매도세들이 집중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으로 둔화된 흐름 속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는 자리들도 있었는데 버티기는커녕 버틸 기미도 없이 그대로 매물을 쏟아 부어지면서 쏟아졌고 빅스 지수가 굉장히 치솟기 시작했거든요. 빅스가 굉장히 치솟기 시작해서 이 빅스 지수가 올라왔다는 얘기는 지금 시장이 갖고 있는 그 위험도가 너무 높다라는 얘기거든요. 높다라는 얘기인데 위험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험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장이 별로 기대치가 없는 거죠. 기대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회피성 자금들이 계속 집약되고 회피성 자금들이 집약되다 보니까 대기 매수 자금들은 없고 대기 매수 자금들이 없으니까 시장이 속수무책으로 깨져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연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좋게 생각할 내용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시장이 그러니까 증시만 일시적으로 이렇게 무너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금방 회복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시장만 무너지게 되면 금방 회복을 하는데 계속 지금 문제는 뭐냐면 현물이 죽어버려요. 현물이. 이걸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무슨 얘기냐면 지난 딥시크 때 요 사태 때는 딥시크발로 엔비디아나 관련 반도체 섹터나 종목군들이 일시적으로 무너지긴 했지만 이때 5% 깨졌습니다, 여러분. 이때 저희 명절 때였어요. 5.24% 깨졌거든요. 5.24%가 깨졌는데 이때랑 지금은 완전히 결이 달라요.
어제 많이 밀렸다고 하는데 사실 저가로 따지면 4.7%밖에 안 밀렸어요. 그러니까 딥시크 때는 어제보다 1%더 밀렸던 거죠. 근데 왜 딥시크 때는 아래꼬리를 쉽게 달았는데 지금 아래꼬리를 못 달았냐면, 지금 미국 쪽 죄송합니다. 지금 미국 쪽에서 놓고 볼 때 선물들이 이 당시에는 거의 깨지질 않았어요. 종목들이 아주 일시적으로만 흔들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종목들이 죽어버리고 있어요. 테슬라는 고가에서 완전히 반토막 나버렸고요. 고가에서 반토막이 넘게 났죠. 반토막이 넘게 나버렸고, 지금 엔비디아도 100불을 깨먹기 말랑말랑 하고 있는 상태고, 현물들이 속수무책으로 깨지다 보니까 시장을 막을 수 있는 비밀이 없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저점을 찍고 턴어라운드를 해야 되는데, 턴어라운드를 못하고 계속해서 저점을 깨먹는 상황이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어저께는 있는 그대로 말씀드립니다. 어저께 하락은 저도 예측을 못했어요. 네, 어제 정도의 하락은 예측을 못했다. 제가 그저께 파월 연준의장이 있을 때만 해도 반등 다 예상했거든요. 근데 어저께 하락은 저도 예측이 안 됐습니다. 그만큼 사실 전문적으로 보는 저도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이게 지나고 나서 난 그렇게 봤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말하죠. 말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저는 있는 그대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어제는 저도 예측이 안 되는데 왜 예측이 안 됐냐면 테슬라가 계속 깨질 거라고 보지만 이 정도까지 속수무책으로 깨졌을까 싶을 정도의 조정을 보여줘 버렸다는 거죠. 즉 현물의 낙폭이 너무 커요. 현물의 낙폭이 너무 큽니다. 이렇게 낙폭이 크면 주가가 반등을 하더라도 반등 폭이 제한성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시면 바닥 대비 많이 반등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저점 대비 많이 반등한 것 같죠? 그래봤자 어제 새벽에 있었던 고점도 못 갔습니다. 직전 고점도 못 갔어요. 그리고 밀리는 겁니다.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지금 현물의 파괴력이 너무나 강하다는 거죠. 이 현물의 파괴력이 왜 중요하냐면 선물에는 두 가지 용어가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말 그대로 선물이기 때문에 미래 가치를 우리가 예측하는 게 선물이죠. 선물은 현물의 미래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현물이 향후 좋을 것이냐 나쁠 것이냐 라고 평가를 해서 그 값어치가 선물 가격에 반영되기도 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외도독 현상이라고 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테일이 몸통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일은 누구냐면 이 테일은 선물이고 몸통은 현물입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현상이냐면 현물이 꼬리를 흔들어 버리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꼬리가 현물을 흔드는 게 아니고 현물이 꼬랑지를 흔들어 버리니까 그 파괴력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중요한 지지력이 어제자로 다 깨졌어요. 네, 중요한 지지선이 어제자로 다 깨졌습니다. 다 깨졌어요. 그래서 제가 1차로 한번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구간들, 그런 구간들에 대해서 지지력이 어느 정도 보여줬고 방향성 체크도 했었는데 어저께를 기점으로 해서 오늘 새벽을 기점으로 해서 그 지지력이 다 흔히 말해서 박살 나버렸습니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이 위급한 상황을 그래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가 중요 골자가 될 것 같은데, 현재 봐서는 지금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받을 공산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현물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물 때문에. 현물이 고개를 들 수 있는, 머리를 들어 올릴 수 있는 현상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현상에서 놓고 봤을 때 테슬라나 이 거래량을 보면 사실 어제 하락에서 나타났던 거래량은 투매성 거래량이거든요.
이런 투매성 거래량이 나타나면 대략적으로 바닥에 찍히는 경우들이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잘 하자면 일단 추세는 완전히 깨졌다. 다만 저점을 만들 수 있는 형태는 만들었다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라고 말을 할 수 없지만 두 가지 전략을 열어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지 못해서 지금 오전에 반등을 하고 있긴 한데 그래 봤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리 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 위치에서 강하게 계속해서 드라이브를 언급하기에는 무리가 있긴 하겠지만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아니고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구조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현물이 투매성 거래량을 맞이하면서 저점을 찍어준 현재 시점이 현물은 또 한 번에 반등할 수 있는 기조를 만들 수 있다. 현물이 반등하게 되면 몸통이 꼬리를 흔들었던 꼬리인 선물은 주가가 회복할 가능성도 일부는 열어둘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제 전까지만 해도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을 저는 얘기를 했던 입장인데 어제 하락이 나타나면서 좀 개념이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랑 내일까지 해서 오늘과 내일까지 해서 이 하락분을 만회하거나 또는 초과하지 못한다고 하면 전 추세가 깨졌다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오늘과 내일까지 해서 해당 부분을 지켜내고 카바링이 다 끝나게 되면 해당 구간을 저점이라고 인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안이 지금 열려 있다. 결론은 일단 중요했던 지지선, 저항선 모든 것이 붕괴됐다. 냉정히 붕괴됐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다?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 놓여져 있다. 하지만 현물은 어느 정도의 저점을 형성했다. 자, 그렇게 저점을 형성했을 때 주가가 단발력을 찾을 수 있는 빌미를 줄 수 있을지 그 부분이 관건이다. 이 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미장이 빠지니까 뭐 투매다 또는 뭐 계속 하락한다. 뭐 별의별 의견들이 많이 나오겠지만 지금 장은 어제 장의 특징은 그냥 심리에 의한 투매장입니다. 그런 투매장의 성격은 경험에서 많이 나타나시겠지만 오래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단적으로 극단적으로 치닫는 전략은 쓰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이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도 어렵고 여러분도 어렵고 모두가 어려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구간에서 중심을 잘 잡고 가는 사람은 반드시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우리 테슬라님이 어떻게 주가 방어에 나서는지 같이 한번 보시면서 향후 시장 대응 같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고 저도 시장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생한 송 대표였습니다.